그녀는 거기에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말은 짧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문자를 보고 웃는 것을 발견하지만 당신이 보낸 문자가 아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고 당신의 직감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편집증에 걸리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속고 거짓말을 듣고 가스라이팅으로 침묵하게 만드는 것에 지친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여자는 스위치를 켜고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점차 더 큰 신호를 남기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 심리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편집증이 아닌 패턴으로 뒷받침되는 실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힘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혼란을 더 이상 참아내지 않고 명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준비가 된 남자라면 당신은 딱 맞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이 채널은 매일 잡음을 걸러내는 곳입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허튼 소리 없이 오직 진실, 힘, 그리고 전략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금욕주의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진정한 남자들이 서로를 갈고 닦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대화, 도구, 형제, 그곳에서 당신은 명확성을 찾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날카로움을 찾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징후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왜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그녀의 존재감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할 때 그녀는 당신의 침대 옆 탁자에 메모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남기고 그 에너지는 방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보기도 전에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고 어쩌면 당신 바로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작은 사소합니다. 당신이 들어와도 더 이상 그녀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대답은 더 느리고 짧아집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이 이해받는다고 느꼈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 다른 무언가, 어쩌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존재감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보통 그녀의 관심, 어쩌면 그녀의 충성심이 사라졌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변명합니다. 그녀는 그저 피곤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물론 때로는 사실이지만 다른 때는 그녀의 마음이 조용히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토이크한 남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그는 말뿐 아니라 에너지를 읽습니다. 여자의 존재감이 사라질 때 그녀가 하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같은 자리, 같은 일상인데 그녀는 쉬지 않고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질문을 하면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농담을 건네도 그녀는 웃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같은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고 웃고 당신의 팔을 만지고 어쩌면 그날 있었던 일화를 꺼내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대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일찍 알아차려야 합니다. 관심을 갈구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한 후회가 아니라요.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녀가 정신적, 감정적으로 방을 떠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녀의 에너지를 쫓는 것은 아닙니다. 과하게 보상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마세요.
단지 그녀의 애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며 그녀를 되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다스리세요. 당신은 일상, 가치관, 평정심으로 돌아가 그녀를 지켜봅니다. 그녀의 존재감 변화는 스트레스, 주의 산만, 기분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감정적 거리두기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목소리보다 휴대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농담보다 문자 메시지에 더 크게 웃기 시작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대화를 덜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짙어지고 당신 옆에 앉아있을 때조차 그녀의 바디 랭귀지가 닫힐 때 당신은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일찍 그녀에게 맞서면 당신은 방어적인 태도, 부정 또는 가스라이팅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혼란 없이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개념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단지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 습관, 에너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존재감의 변화가 생기면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다가가세요. 늦게 공경에 처하는 것보다 일찍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절대 듣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느끼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폭발할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리고 적응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곁에 있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녀가 떠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저도 느껴봤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긴 이야기도 설명도 필요 없어요. 3단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진실의 긴 문장이 필요 없으니까요. 자, 다음 신호에서는 당신이 단순하고 순수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반응이 왜 직접적인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는 순수한 질문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야, 방금 누구랑 문자했어? 라고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데 갑자기 그녀의 어조가 변합니다. 왜 항상 뭔가를 짐작하는 거야? 신문 받지 않고 대화할 수 없어? 편집증이 있는 거야.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건 통제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호기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침착함을 유지하니까요. 대답하고 미소 짓고 과장 없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는 굳이 대답할 필요 없이 질문 자체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여성이 무고한 일상적인 질문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두 번째 주요 징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신문이나 불안감, 질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모순을 발견하고 침착하게 야, 외출은 어땠어? 누구랑 있었어? 어디 갔었어? 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어조가 갑자기 변하거나 당신에게 반항하고 당신을 나쁜 남자로 만든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거짓말을 알아차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이 질문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종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타당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가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당신은 눈치챈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제나랑 어젯밤 내내 같이 있었어? 라고 물었고 그녀가 왜 내일을 엿보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갑자기 당신이 문제인 겁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변명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연습된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솔직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녀는 화제를 돌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단순히 대화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개입되면 방어적인 태도는 방패, 전략,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죄책감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직 육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감정적인 배신은 비밀에서 시작되고 비밀은 방어적인 태도를 낳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누군가가 차분한 질문에 화를 내거나 반응하거나 비꼬는 반응을 보일 때 당신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질문할 권리를 과장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사랑해라는 어떤 말보다도 관계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잠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은 때때로 당신을 질투심 많고 불안한 남자친구로 묘사하며 거리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숨을 곳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안정하고 그들은 물러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본능의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금욕주의는 편집증이 아닙니다. 패턴 인식입니다. 누군가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기본적인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아무런 시련도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움을 걸지 마세요. 고백을 쫓지 마세요. 그녀의 솔직함을 되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마음속에 기록하세요. 패턴에 더하세요. 감정적 투자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확고한 무언가, 당신의 일, 당신의 목적, 당신의 규율로 돌리세요. 비밀을 숨기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침착하고 조용하며 아무렇지 않은 남자뿐이니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질문을 했다고 미칠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난 미친 게 아니었어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그게 당신이 힘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가 더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녀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작은 기기에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기 두려워하는 대답들이 담겨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신호, 휴대전화가 잠긴 금고가 됩니다. 예전에는 화면이 그대로 드러난 채 그대로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본 적 있나요? 이제 휴대전화는 뒤집혀 항상 잠겨 있고 항상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마치 신성한 유물처럼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사생활과 비밀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국가 안보 정보를 보관하듯 휴대전화를 지키기 시작하면 그건 건강한 경계가 아닙니다. 주목할 만한 행동 변화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잠긴 금고가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냉정한 남자가 이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류는 호텔 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DM, 그리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단체 채팅방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의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이 바람을 피우거나 심지어 그 생각을 할 때조차 휴대폰은 도피처이자 동시에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감춥니다. 이제는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두고 자는 경우도 있고 베개 밑에 휴대폰을 두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집어들기만 해도 심지어 소파에서 휴대폰을 치울 때조차도 그녀는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몰래 엿보는 것도 그녀의 화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냉정한 남자는 절대 신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기꺼이 내놓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솔직함이 사라지고 비밀이 쌓이면 진실을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몸짓, 말투, 그리고 미세한 행동을 통해 새어나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그녀가 스크롤을 하면서 내 친구가 방금 보낸 걸 봐 라고 웃으며 말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제 화면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녀는 문자를 보낼 때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이 방에 있을 때는 답장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가끔 핑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건 우연한 습관이 아닙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방어 전략은 감정적인 거리를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비난하고 엿듣고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중심을 잃습니다. 그건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반응성입니다. 그리고 반응성은 당신이 진정시키려는 혼란을 항상 부추깁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눈치채고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는 전화가 단지 증상일 뿐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질병은 단절입니다. 치료법, 명확성, 그리고 경계입니다. 자,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당신이 눈치챘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한다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회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 유지에 대한 대화를 당신의 신뢰에 대한 논쟁으로 바꿔놓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미끼에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답을 쫓지 마세요. 패턴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에너지를 좀 더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사명, 건강, 성장에 말이죠. 휴대폰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힘들어질 때 솔직하지 않을 테니까요. 금욕주의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진실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지판을 보셨다면 한때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와 웃긴 밈을 저장했던 기기가 갑자기 다른 삶으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진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패턴이 보여요. 상처받았어요. 혼란스러워요. 답을 원해요. 가 아니라 패턴이 보여요라고요.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음 신호는 감정적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걱정을 털어놓으면 그녀는 당신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녀는 당신을 문제라고 만듭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상황을 뒤집어 엎습니다. 당신은 사소한 것, 이상한 감정, 말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무엇일까요? 명확함도 관심도 아닙니다. 당신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상황을 뒤집어 엎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야, 우리 아직 괜찮은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마치 당신이 그녀 엄마를 모욕한 것처럼 당신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합니다. 당신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왜 항상 문제를 찾고 있는 걸까요? 익숙한 이야기죠. 이건 싸움이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뭔가 숨기고 싶거나 정신적으로 멍해지기 시작할 때 그녀의 행동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당신에게 그 사실을 돌려주는 것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남자, 좋은 남자들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당신은 자신이 본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사과합니다. 과민 반응이었나 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균형을 잃으면 그녀가 이야기를 계속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냉정한 사고방식이 방패가 됩니다. 이성에 뿌리를 둔 남자는 소리칠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상황을 뒤집을 때 냉정한 남자는 새로운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진실에 충실합니다. 자,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봅시다. 당신은 요즘 많이 안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정에 누가 문자 보냈어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난 친구를 사귀면 안 돼. 이건 건강한 소통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당신이 걱정을 털어놓을 때마다 그녀가 당신의 말을 막거나 상황을 뒤집거나 화를 내며 떠나버린다면 당신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뢰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는 발끝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미로가 아니라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에 불로 맞서 싸우지 마세요. 차갑거나 냉정해지지 마세요. 고요해져야 합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고요해져야 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만큼 고요해져야 합니다. 어떤 관계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온 힘을 다해 결정할 만큼 고요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난 금욕주의입니다. 약함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라 명확함에 뿌리 내린 침묵입니다. 살금살금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다가오든 당신의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젠장, 지금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한다면 2초만 시간을 내어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안내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필요합니다. 힘, 명확함, 형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금욕주의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모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남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추측에 지친 당신 같은 남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감정적인 게임은 이제 그만. 힘차게 걸을 준비가 됐어. 나만의 도구, 독점적인 대화, 진정한 지지. 집에 있을 때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거고 여자들은 그걸 느낄 거야. 자, 넘어가기 전에 이 점을 확실히 해두자. 누군가 당신에게 상황을 뒤집어 놓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비난이 아니라 당신의 자각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 항상 경계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 자신을 변명하는 걸 멈추고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변호하는 걸 멈추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 그 다음엔 뭘 할까? 그냥 계속 지켜보고 싶을 거야. 더 깊은 무언가가 곧 드러나겠지. 5번째 징후. 차가운 농담과 소극적인 경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있어. 가벼운 말, 어쩌면 칭찬까지 했을 때 그녀는 농담이라고 부르는 대답을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워.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인데 귀엽네. 아야.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아. 그리고 당신은 정말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제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을까라고 궁금해할 겁니다. 친구야, 이게 바로 수동적인 경멸의 모습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도 아닙니다. 미소를 띠고 슬며시 들어오는 거죠. 아시다시피 관계에서 존중심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항상 큰 소리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꼬는 말, 무해한 놀림,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작은 상처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제를 꺼내면 그녀는 진정해. 너 너무 예민해. 농담 좀 못 들어줄래?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냉담함을 느낄 수 있죠.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반응,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을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쓰거나 벗는 가면을 말이죠. 자,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경멸을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록 작고 미묘한 방식일지라도 그것은 대개 당신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일 수도 있고 비교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례함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경멸은 관계에서 최악의 독입니다. 그리고 유머로 위장된 경멸은 더욱 맞서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최고를 믿고 싶어 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1번, 2번, 10번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말들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짜 피해가 시작됩니다. 잠깐 멈춰봅시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녀의 다음 미소 뒤에는 공격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화를요? 그건 정말 지치고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녀의 비꼬는 말에 반박하지 마세요. 논쟁에 뛰어들지 마세요. 관찰하고 평가하세요. 이게 반복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일회성 스트레스인가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서서히 드러나는 존중인가요? 만약 한 번뿐이라면 부드럽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농담이라기보다는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게 당신의 의도였나요? 이 한 줄은 그녀에게 경계를 그어주고 반성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이상 한 번의 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역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남자는 웃음 뒤에 아무리 잘 숨겨져 있더라도 늘 무시당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존중은 무례함을 참는 것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꾸준히 자존감을 구현함으로써 얻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말투에 맞추거나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선을 알고 그 선을 여러 번 넘으면 그냥 떠나는 남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렇다고 당신이 차갑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자는 당신의 성장을 비웃는 게 아니라 당신을 고양시켜 줄 것입니다. 그녀가 놀릴 때조차도 그 안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그 애정이 사라지고 수동적인 공격으로 대체될 때 무시하지 마세요. 자,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부분이 당신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고 이런 종류의 경멸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2단어면 충분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제에 당신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건 당신이 진실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당신은 진실의 정면으로 맞서고 그로부터 더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속 있어. 다음 부분은 더 깊이 파고들 거예요. 6번째 징후, 사라져가는 미래 계획. 예전에는 온갖 것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내년 여름에 떠날 여행, 함께 꾸릴 집, 심지어 결국 집에 데려올 강아지 종류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대화가 끊겼죠. 더 이상 우리는 없어요. 그저 모호하고 끝이 없는 어쩌면이나 언젠가 같은 말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허공에 붕 뜬 거예요. 이런 변화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여자가 당신을 상상 속 미래에서 조용히 떼어놓기 시작할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별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심지어 적대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5년 후 당신의 모습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6개월 후 콘서트 이야기를 꺼낼 때 그녀가 너무 멀리까지 계획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꿈이 있던 자리에 침묵이 깃든 것처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단순히 낙관주의가 아니라 감정적 투자에 관한 거예요. 당신을 미래의 일부로 여기는 여성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자신의 미래 비전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그건 그녀가 궁핍해서가 아니라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 본능이 사라지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금욕적인 지혜는 미래가 약속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대신 현재를 명확하게 관찰하세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당신과 함께하는 여성이 예전에 당신과 함께 인생을 계획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피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마음이 멀어지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책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다른 신호와 함께 나타날 때 이는 그녀가 당신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프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간청하지 마세요. 그녀에게 얼마나 좋았는지 상기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지워버린 미래를 다시 만들려고 더 애쓰지 마세요. 관찰하고 적응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미 식어버린 인연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자문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침묵을 거짓된 희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미래의 당신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당신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년 넘게 함께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올해 다시 가족 방문할까? 라고 물으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혼자 갈까? 당신은 무슨 변화가 있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녀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있었던 미래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도 압박하지도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말뿐 아니라 그 패턴에 귀 기울이세요.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자가 감정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성이 아니라 명료함으로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미래에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면 아래에 저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간단하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감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즉, 당신은 그저 놀림받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이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보는 남자는 혼란에 휘둘릴 수 없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신호, 당신에게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빛남.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간과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느 날 그녀는 당신이 항상 알던 그 여자, 편안하고 익숙하고 한결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스장에 3배나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새 옷이 눈에 들어오고 화장은 더 짙어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개발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발동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빛남이 당신과 공유되지 않을 때, 마치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녀는 당신이 새 드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 여정에 참여하긴 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냉혹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할 때 그녀의 성장은 마치 함께 걸어가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또는 내 새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거울 농담을 하거나 쇼핑하러 같이 가자고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말조차도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을 닫고 나면 모든 것은 사적이고 전략적이며 거의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물론 항상 특정한 남자를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그녀가 놓치고 있거나 갈망하는 관심을 얻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냉정한 지혜의 뿌리를 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새로운 행동 뒤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 동기는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포함하지 않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 같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사귀어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항상 패션에 대해 무심했고 소셜미디어에 집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렬한 필터를 씌운 셀카를 올리고 헬스장 거울 사진에 수수께끼 같은 한 줄짜리 캡션을 달고 당신 곁에서는 절대 입지 않을 옷을 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뭐냐고 묻자 그녀는 그냥 바꾸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며 무시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함께하자는 초대도 없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금욕주의에서 우리는 판단 없이 패턴을 관찰하고 감정에서 벗어나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웁니다. 비난하거나 간청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그녀가 빛나기 시작하고 당신이 그 빛에 비춰지지 않는 순간 바로 그때가 게임의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따라잡고 싶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싶고 외모를 바꾸고 싶고 그녀를 되찾고 싶은 유혹에 빠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치 있는 남자는 대신 이렇게 합니다. 그는 쫓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더 깊이 공감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변화에서 배경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과 함께하는 여자가 레벨업을 위해 당신을 배제한다면 당신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잠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의 빛나는 모습이 영감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경고 신호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서 감정적으로 멀어지면서 갑자기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미다스의 빛나는 모습이 변하는 걸 봤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 큰 소리로 말하세요.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호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가면은 벗겨지고 그에 따른 명확함은 당신이 몇 년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떠나가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더 많이 주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진실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8번째 신호는 밤의 거리와 디지털 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밤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온갖 방해 요소로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분주하고 전화는 울리고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관계는 깊어지거나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두워진 후 감정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당신은 늦은 밤 채팅을 하거나 재미없는 밈을 공유하거나 간단히 잘 자라고 인사를 건넸죠. 지금은 귀뚜라미 소리만 들립니다. 그녀는 오후 8시 이후에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읽음 확인은 보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는 활발하지만 당신의 세상에서는 침묵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공간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투자할 때 조용한 시간은 그녀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녀는 연결되고 긴장을 풀고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밤에 물러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 감정의 커튼이 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잘 아는 시나리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9시에 그녀에게 달콤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몇 초면 답장했는데 이제는 답장이 없습니다. 잠시 기다려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어떤 이야기에 웃고 어쩌면 낯선 남자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통제가 아닌 명확성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쫓거나 공경에 빠지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경계를 정해놓은 여자입니다. 거친 말이 아니라 차가운 침묵으로 당신은 서서히 틀에 박혀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예전에는 가장 친밀했던 시간에 갑자기 당신이 덜 중요해진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감정적 위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디지털 장벽입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사진, 음성 메모,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셀카까지 보내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무미건조해졌어요. 한마디 대답, 늑장 대답,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당신이 그 문제를 꺼내면 그녀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고, 더 심하게는 너 너무 옹졸해라고 쏘아붙입니다. 아니, 당신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둘은 달라요. 금욕주의는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의 관심을 빼앗으려 한다면 애원하지도 강요하지도 행동하지도 마세요. 당신은 그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말로는 무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감정적으로 깨어있는 여자는 당신의 하루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안부를 묻고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기고 침대 옆자리가 은유적으로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설령 그녀가 당신 옆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군가 조용히 떠나가는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힘주어 침묵을 느꼈어요 라고 말하세요. 그 짧은 문장은 다른 남자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가 여전히 보고 있다면 침묵이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어떤 남자들은 이런 거리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문자를 2번이나 보내고 과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반응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한 남자처럼 살고 싶다면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가 이미 떠나기로 한 것을 고치려고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그 징후를 보고 존중하고 강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녀의 편안한 밤이 사라지고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로 가득 차서 밤에 휴대폰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녀를 따돌릴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입장을 조정하고 평화를 되찾고 명확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저와 함께 하세요. 이 다음 신호는 당신이 감지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신호. 그녀는 당신의 성공을 무시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과나 자랑스러웠던 일을 공유했는데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거의 반응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켰거나 목표를 달성했거나 심지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도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더 나쁜 경우 그 모든 것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단순히 냉정한 것이 아니라 경고 사격입니다. 여성이 진심으로 당신을 지지할 때 당신의 승리는 그녀를 설레게 합니다. 비록 그녀의 승리가 아니더라도 그녀는 당신과 함께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성공을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깎아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연애 초기에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특히 남성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 모든 여성은 아니더라도 어떤 여성들은 당신의 성장에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성공은 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깨워줍니다. 언제든 떠나더라도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성취를 축소함으로써 불편함을 감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급여 인상이나 승진 소식을 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정말 착하시네요. 또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은근한 원망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실을 모르는 남자 100명의 의견은 아무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여성이 당신의 여정의 진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녀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의 성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작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성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를 상대로 그 성공을 무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규율을 다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그녀가 당신을 응원해 주었죠. 이제 그녀는 당신이 나보다 헬스장에 더 신경 써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업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지지는커녕 비꼬는 말만 듣습니다. 직장인 아내가 감명받았겠군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를 자신의 안전지대에 맞출 때까지 축소시키려는 누군가의 짓입니다. 미묘하지만 당신은 에너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명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여성은 당신의 승리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자신감 없는 여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이 수동적인 공격, 조롱 또는 완전한 무관심으로 변할 때 그녀의 자존감을 고쳐주는 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여자가 눈을 굴리거나 자랑스러운 프로젝트를 공유했을 때 당신의 흥분을 조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그 기분 알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3초면 충분하죠.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의 냉정한 남자는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행동하고 자신이 일어설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곁에 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릴 때 말다툼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사적인 자리에서 박수를 쳐줄 수 없는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당신 곁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끔 당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조용히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아직 이야기해야 할 신호가 하나 더 남았는데 어쩌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10번째 신호. 그녀의 무관심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신호를 알고 싶으신가요? 소리치는 것도 속이는 것도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잃으면 반응도 멈춥니다. 더 이상 질문도 걱정도 관심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라면, 특히 기준과 목표, 가치관을 가진 남자라면 그 침묵이 어떤 비명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적 투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관심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기분, 에너지, 피곤해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지까지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늦게 집에 들어와도 그녀는 움찔하지 않습니다. 당신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알아차리고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합니다. 문제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을 사랑했던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바람 피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차갑고 공허하며 단절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제를 꺼내려고 하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당신이 농담을 하면 그녀는 휴대폰을 스크롤합니다. 당신이 노력하면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금욕주의가 당신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무관심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고칠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반응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관심을 마치 산소처럼 쫓는 것을 멈추세요. 이미 감정적으로 건물을 떠난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넘겨주는 것을 멈추세요. 부정하며 사는 것을 멈추세요. 여성이 진정으로 무관심할 때 그것은 그녀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 옆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여전히 그냥 피곤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고 심지어 잠그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고 꽃을 사주고 사랑해요라고 더 많이 말하고 저녁을 요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력으로는 무관심을 고칠 수 없습니다. 노력은 상대방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중했던 사람한테 점점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조금이라도 그런 기분이 든다면 나도 그랬어 라고 짧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2초면 충분하죠. 하지만 같은 감정을 느끼는 남자들에게는 어쩌면 자신이 미쳤거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줄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이고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을 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묻지 않을 때, 모든 대화가 소통이 아닌 따분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것이 당신의 신호입니다. 간청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냉정한 남자라면 끊임없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의 정신을 위축시키는 곳에 머물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세요. 그리고 걸어갈 때가 되면 고개를 들고 걸어가세요.
침묵은 평화로울 수 있지만 무관심은 하나의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는 크고 분명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알게 되면 고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노력이 서로 만나고 에너지가 교환되고 사랑이 기억되는 관계가 아니라 느껴지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무관심해졌다면 더 애쓰지 마세요. 더 굳건히 서세요. 당신의 힘이 깃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은 단지 그녀의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약한 남자는 반응합니다. 강한 남자는 반성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자신의 집중력,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가치 있는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니 침묵에 휘둘리지 마세요. 무관심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징조를 보세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고통이 아닌 힘으로 걸어가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명료함, 힘 또는 꼭 들어야 할 힘든 진실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런 사고방식을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었다면 감정이 아닌 목적의식으로 살아가는 남성들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 스토익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우리는 쫓지 않고 선택하고 함께 일어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말은 짧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문자를 보고 웃는 것을 발견하지만 당신이 보낸 문자가 아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고 당신의 직감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편집증에 걸리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속고 거짓말을 듣고 가스라이팅으로 침묵하게 만드는 것에 지친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여자는 스위치를 켜고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점차 더 큰 신호를 남기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 심리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편집증이 아닌 패턴으로 뒷받침되는 실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힘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혼란을 더 이상 참아내지 않고 명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준비가 된 남자라면 당신은 딱 맞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이 채널은 매일 잡음을 걸러내는 곳입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허튼 소리 없이 오직 진실, 힘, 그리고 전략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금욕주의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진정한 남자들이 서로를 갈고 닦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대화, 도구, 형제, 그곳에서 당신은 명확성을 찾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날카로움을 찾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징후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왜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그녀의 존재감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할 때 그녀는 당신의 침대 옆 탁자에 메모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남기고 그 에너지는 방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보기도 전에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고 어쩌면 당신 바로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작은 사소합니다. 당신이 들어와도 더 이상 그녀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대답은 더 느리고 짧아집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이 이해받는다고 느꼈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 다른 무언가, 어쩌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존재감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보통 그녀의 관심, 어쩌면 그녀의 충성심이 사라졌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변명합니다. 그녀는 그저 피곤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물론 때로는 사실이지만 다른 때는 그녀의 마음이 조용히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토이크한 남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그는 말뿐 아니라 에너지를 읽습니다. 여자의 존재감이 사라질 때 그녀가 하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같은 자리, 같은 일상인데 그녀는 쉬지 않고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질문을 하면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농담을 건네도 그녀는 웃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같은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고 웃고 당신의 팔을 만지고 어쩌면 그날 있었던 일화를 꺼내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대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일찍 알아차려야 합니다. 관심을 갈구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한 후회가 아니라요.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녀가 정신적, 감정적으로 방을 떠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녀의 에너지를 쫓는 것은 아닙니다. 과하게 보상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마세요. 단지 그녀의 애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며 그녀를 되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다스리세요. 당신은 일상, 가치관, 평정심으로 돌아가 그녀를 지켜봅니다. 그녀의 존재감 변화는 스트레스, 주의 산만, 기분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감정적 거리두기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목소리보다 휴대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농담보다 문자 메시지에 더 크게 웃기 시작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대화를 덜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짙어지고 당신 옆에 앉아있을 때조차 그녀의 바디 랭귀지가 닫힐 때 당신은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일찍 그녀에게 맞서면 당신은 방어적인 태도, 부정 또는 가스라이팅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혼란 없이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개념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단지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 습관, 에너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존재감의 변화가 생기면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다가가세요. 늦게 공경에 처하는 것보다 일찍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절대 듣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느끼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폭발할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리고 적응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곁에 있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녀가 떠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저도 느껴봤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긴 이야기도 설명도 필요 없어요. 3단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진실의 긴 문장이 필요 없으니까요. 자, 다음 신호에서는 당신이 단순하고 순수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반응이 왜 직접적인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는 순수한 질문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야, 방금 누구랑 문자했어? 라고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데 갑자기 그녀의 어조가 변합니다. 왜 항상 뭔가를 짐작하는 거야? 신문 받지 않고 대화할 수 없어? 편집증이 있는 거야.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건 통제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호기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침착함을 유지하니까요. 대답하고 미소 짓고 과장 없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는 굳이 대답할 필요 없이 질문 자체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여성이 무고한 일상적인 질문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두 번째 주요 징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신문이나 불안감, 질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모순을 발견하고 침착하게 야, 외출은 어땠어? 누구랑 있었어? 어디 갔었어? 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어조가 갑자기 변하거나 당신에게 반항하고 당신을 나쁜 남자로 만든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거짓말을 알아차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이 질문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종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타당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가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당신은 눈치챈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제나랑 어젯밤 내내 같이 있었어? 라고 물었고 그녀가 왜 내일을 엿보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갑자기 당신이 문제인 겁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변명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연습된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솔직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녀는 화제를 돌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단순히 대화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개입되면 방어적인 태도는 방패, 전략,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죄책감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직 육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감정적인 배신은 비밀에서 시작되고 비밀은 방어적인 태도를 낳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누군가가 차분한 질문에 화를 내거나 반응하거나 비꼬는 반응을 보일 때 당신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질문할 권리를 과장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사랑해라는 어떤 말보다도 관계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잠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은 때때로 당신을 질투심 많고 불안한 남자친구로 묘사하며 거리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숨을 곳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안정하고 그들은 물러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본능의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금욕주의는 편집증이 아닙니다. 패턴 인식입니다. 누군가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기본적인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아무런 시련도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움을 걸지 마세요. 고백을 쫓지 마세요. 그녀의 솔직함을 되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마음속에 기록하세요. 패턴에 더하세요. 감정적 투자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확고한 무언가, 당신의 일, 당신의 목적, 당신의 규율로 돌리세요. 비밀을 숨기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침착하고 조용하며 아무렇지 않은 남자뿐이니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질문을 했다고 미칠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난 미친 게 아니었어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그게 당신이 힘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가 더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녀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작은 기기에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기 두려워하는 대답들이 담겨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신호, 휴대전화가 잠긴 금고가 됩니다. 예전에는 화면이 그대로 드러난 채 그대로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본 적 있나요? 이제 휴대전화는 뒤집혀 항상 잠겨 있고 항상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마치 신성한 유물처럼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사생활과 비밀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국가 안보 정보를 보관하듯 휴대전화를 지키기 시작하면 그건 건강한 경계가 아닙니다. 주목할 만한 행동 변화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잠긴 금고가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냉정한 남자가 이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류는 호텔 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DM,
그리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단체 채팅방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의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이 바람을 피우거나 심지어 그 생각을 할 때조차 휴대폰은 도피처이자 동시에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감춥니다. 이제는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두고 자는 경우도 있고 베개 밑에 휴대폰을 두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집어들기만 해도 심지어 소파에서 휴대폰을 치울 때조차도 그녀는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몰래 엿보는 것도 그녀의 화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냉정한 남자는 절대 신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기꺼이 내놓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솔직함이 사라지고 비밀이 쌓이면 진실을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몸짓, 말투, 그리고 미세한 행동을 통해 새어나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그녀가 스크롤을 하면서 내 친구가 방금 보낸 걸 봐 라고 웃으며 말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제 화면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녀는 문자를 보낼 때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이 방에 있을 때는 답장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가끔 핑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건 우연한 습관이 아닙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방어 전략은 감정적인 거리를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비난하고 엿듣고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중심을 잃습니다. 그건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반응성입니다. 그리고 반응성은 당신이 진정시키려는 혼란을 항상 부추깁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눈치채고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는 전화가 단지 증상일 뿐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질병은 단절입니다. 치료법, 명확성, 그리고 경계입니다. 자,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당신이 눈치챘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한다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회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 유지에 대한 대화를 당신의 신뢰에 대한 논쟁으로 바꿔놓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미끼에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답을 쫓지 마세요. 패턴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에너지를 좀 더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사명, 건강, 성장의 말이죠. 휴대폰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힘들어질 때 솔직하지 않을 테니까요. 금욕주의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진실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지판을 보셨다면 한때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와 웃긴 밈을 저장했던 기기가 갑자기 다른 삶으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진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패턴이 보여요. 상처받았어요. 혼란스러워요. 답을 원해요. 가 아니라 패턴이 보여요라고요.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음 신호는 감정적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걱정을 털어놓으면 그녀는 당신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녀는 당신을 문제라고 만듭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상황을 뒤집어 엎습니다. 당신은 사소한 것, 이상한 감정, 말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무엇일까요? 명확함도 관심도 아닙니다. 당신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상황을 뒤집어 엎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야, 우리 아직 괜찮은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마치 당신이 그녀 엄마를 모욕한 것처럼 당신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합니다. 당신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왜 항상 문제를 찾고 있는 걸까요? 익숙한 이야기죠. 이건 싸움이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뭔가 숨기고 싶거나 정신적으로 멍해지기 시작할 때 그녀의 행동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당신에게 그 사실을 돌려주는 것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남자, 좋은 남자들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당신은 자신이 본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사과합니다. 과민 반응이었나 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균형을 잃으면 그녀가 이야기를 계속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냉정한 사고방식이 방패가 됩니다. 이성에 뿌리를 둔 남자는 소리칠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상황을 뒤집을 때 냉정한 남자는 새로운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진실에 충실합니다. 자,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봅시다. 당신은 요즘 많이 안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정에 누가 문자 보냈어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난 친구를 사귀면 안 돼. 이건 건강한 소통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당신이 걱정을 털어놓을 때마다 그녀가 당신의 말을 막거나 상황을 뒤집거나 화를 내며 떠나버린다면 당신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뢰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는 발끝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미로가 아니라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에 불로 맞서 싸우지 마세요. 차갑거나 냉정해지지 마세요. 고요해져야 합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고요해져야 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만큼 고요해져야 합니다. 어떤 관계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온 힘을 다해 결정할 만큼 고요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난 금욕주의입니다. 약함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라 명확함에 뿌리 내린 침묵입니다. 살금살금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다가오든 당신의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젠장, 지금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한다면 2초만 시간을 내어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안내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필요합니다. 힘, 명확함, 형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금욕주의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모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남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추측에 지친 당신 같은 남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감정적인 게임은 이제 그만. 힘차게 걸을 준비가 됐어. 나만의 도구, 독점적인 대화, 진정한 지지. 집에 있을 때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거고 여자들은 그걸 느낄 거야. 자, 넘어가기 전에 이 점을 확실히 해두자. 누군가 당신에게 상황을 뒤집어 놓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비난이 아니라 당신의 자각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 항상 경계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 자신을 변명하는 걸 멈추고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변호하는 걸 멈추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 그 다음엔 뭘 할까? 그냥 계속 지켜보고 싶을 거야. 더 깊은 무언가가 곧 드러나겠지. 5번째 징후. 차가운 농담과 소극적인 경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있어. 가벼운 말, 어쩌면 칭찬까지 했을 때 그녀는 농담이라고 부르는 대답을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워.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인데 귀엽네. 아야.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아. 그리고 당신은 정말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제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을까라고 궁금해할 겁니다. 친구야, 이게 바로 수동적인 경멸의 모습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도 아닙니다. 미소를 띠고 슬며시 들어오는 거죠. 아시다시피 관계에서 존중심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항상 큰 소리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꼬는 말, 무해한 놀림,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작은 상처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제를 꺼내면 그녀는 진정해. 너 너무 예민해. 농담 좀 못 들어줄래?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냉담함을 느낄 수 있죠.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반응,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을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쓰거나 벗는 가면을 말이죠. 자,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경멸을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록 작고 미묘한 방식일지라도 그것은 대개 당신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일 수도 있고 비교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례함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경멸은 관계에서 최악의 독입니다. 그리고 유머로 위장된 경멸은 더욱 맞서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최고를 믿고 싶어 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10번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말들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짜 피해가 시작됩니다. 잠깐 멈춰봅시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녀의 다음 미소 뒤에는 공격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화를요? 그건 정말 지치고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녀의 비꼬는 말에 반박하지 마세요. 논쟁에 뛰어들지 마세요. 관찰하고 평가하세요. 이게 반복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일회성 스트레스인가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서서히 드러나는 존중인가요? 만약 한 번뿐이라면 부드럽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농담이라기보다는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게 당신의 의도였나요? 이 한 줄은 그녀에게 경계를 그어주고 반성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이상 한 번의 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역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남자는 웃음 뒤에 아무리 잘 숨겨져 있더라도 늘 무시당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존중은 무례함을 참는 것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꾸준히 자존감을 구현함으로써 얻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말투에 맞추거나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선을 알고 그 선을 여러 번 넘으면 그냥 떠나는 남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렇다고 당신이 차갑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자는 당신의 성장을 비웃는 게 아니라 당신을 고양시켜 줄 것입니다. 그녀가 놀릴 때조차도 그 안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그 애정이 사라지고 수동적인 공격으로 대체될 때 무시하지 마세요. 자,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부분이 당신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고 이런 종류의 경멸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2단어면 충분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제에 당신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건 당신이 진실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당신은 진실의 정면으로 맞서고 그로부터 더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속 있어. 다음 부분은 더 깊이 파고들 거예요. 6번째 징후, 사라져가는 미래 계획. 예전에는 온갖 것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내년 여름에 떠날 여행, 함께 꾸릴 집, 심지어 결국 집에 데려올 강아지 종류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대화가 끊겼죠. 더 이상 우리는 없어요. 그저 모호하고 끝이 없는 어쩌면이나 언젠가 같은 말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허공에 붕 뜬 거예요. 이런 변화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여자가 당신을 상상 속 미래에서 조용히 떼어놓기 시작할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별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심지어 적대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5년 후 당신의 모습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6개월 후 콘서트 이야기를 꺼낼 때 그녀가 너무 멀리까지 계획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꿈이 있던 자리에 침묵이 깃든 것처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단순히 낙관주의가 아니라 감정적 투자에 관한 거예요. 당신을 미래의 일부로 여기는 여성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자신의 미래 비전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그건 그녀가 궁핍해서가 아니라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 본능이 사라지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금욕적인 지혜는 미래가 약속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대신 현재를 명확하게 관찰하세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당신과 함께하는 여성이 예전에 당신과 함께 인생을 계획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피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마음이 멀어지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책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다른 신호와 함께 나타날 때 이는 그녀가 당신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프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간청하지 마세요. 그녀에게 얼마나 좋았는지 상기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지워버린 미래를 다시 만들려고 더 애쓰지 마세요. 관찰하고 적응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미 식어버린 인연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자문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침묵을 거짓된 희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미래의 당신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당신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년 넘게 함께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올해 다시 가족 방문할까? 라고 물으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혼자 갈까? 당신은 무슨 변화가 있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녀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있었던 미래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도 압박하지도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말뿐 아니라 그 패턴에 귀 기울이세요.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자가 감정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성이 아니라 명료함으로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미래에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면 아래에 저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간단하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감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즉, 당신은 그저 놀림받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이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보는 남자는 혼란에 휘둘릴 수 없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신호, 당신에게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빛남.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간과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느 날 그녀는 당신이 항상 알던 그 여자, 편안하고 익숙하고 한결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스장에 3배나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새 옷이 눈에 들어오고 화장은 더 짙어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개발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발동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빛남이 당신과 공유되지 않을 때, 마치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녀는 당신이 새 드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 여정에 참여하긴 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냉혹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할 때 그녀의 성장은 마치 함께 걸어가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또는 내 새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거울 농담을 하거나 쇼핑하러 같이 가자고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말조차도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을 닫고 나면 모든 것은 사적이고 전략적이며 거의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물론 항상 특정한 남자를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그녀가 놓치고 있거나 갈망하는 관심을 얻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냉정한 지혜에 뿌리를 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새로운 행동 뒤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 동기는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포함하지 않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 같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사귀어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항상 패션에 대해 무심했고 소셜미디어에 집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렬한 필터를 씌운 셀카를 올리고
헬스장 거울 사진에 수수께끼 같은 한 줄짜리 캡션을 달고 당신 곁에서는 절대 입지 않을 옷을 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뭐냐고 묻자 그녀는 그냥 바꾸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며 무시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함께하자는 초대도 없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금욕주의에서 우리는 판단 없이 패턴을 관찰하고 감정에서 벗어나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웁니다. 비난하거나 간청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그녀가 빛나기 시작하고 당신이 그 빛에 비춰지지 않는 순간 바로 그때가 게임의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따라잡고 싶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싶고 외모를 바꾸고 싶고 그녀를 되찾고 싶은 유혹에 빠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치 있는 남자는 대신 이렇게 합니다. 그는 쫓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더 깊이 공감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변화에서 배경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과 함께하는 여자가 레벨업을 위해 당신을 배제한다면 당신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잠시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의 빛나는 모습이 영감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경고 신호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서 감정적으로 멀어지면서 갑자기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미다스의 빛나는 모습이 변하는 걸 봤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 큰 소리로 말하세요.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호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가면은 벗겨지고 그에 따른 명확함은 당신이 몇 년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떠나가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더 많이 주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진실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8번째 신호는 밤의 거리와 디지털 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밤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온갖 방해 요소로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분주하고 전화는 울리고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관계는 깊어지거나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두워진 후 감정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당신은 늦은 밤 채팅을 하거나 재미없는 밈을 공유하거나 간단히 잘 자라고 인사를 건넸죠. 지금은 귀뚜라미 소리만 들립니다. 그녀는 오후 8시 이후에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읽음 확인은 보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는 활발하지만 당신의 세상에서는 침묵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공간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투자할 때 조용한 시간은 그녀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녀는 연결되고 긴장을 풀고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밤에 물러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 감정의 커튼이 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잘 아는 시나리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9시에 그녀에게 달콤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몇 초면 답장했는데 이제는 답장이 없습니다. 잠시 기다려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어떤 이야기에 웃고 어쩌면 낯선 남자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통제가 아닌 명확성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쫓거나 공경에 빠지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경계를 정해놓은 여자입니다. 거친 말이 아니라 차가운 침묵으로 당신은 서서히 틀에 박혀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예전에는 가장 친밀했던 시간에 갑자기 당신이 덜 중요해진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감정적 위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디지털 장벽입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사진, 음성 메모,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셀카까지 보내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무미건조해졌어요. 한마디 대답, 늑장 대답,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당신이 그 문제를 꺼내면 그녀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고, 더 심하게는 너 너무 옹졸해라고 쏘아붙입니다. 아니, 당신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둘은 달라요. 금욕주의는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의 관심을 빼앗으려 한다면 애원하지도 강요하지도 행동하지도 마세요. 당신은 그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말로는 무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감정적으로 깨어있는 여자는 당신의 하루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안부를 묻고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기고 침대 옆자리가 은유적으로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설령 그녀가 당신 옆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군가 조용히 떠나가는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힘주어 침묵을 느꼈어요 라고 말하세요. 그 짧은 문장은 다른 남자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가 여전히 보고 있다면 침묵이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어떤 남자들은 이런 거리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문자를 2번이나 보내고 과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반응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한 남자처럼 살고 싶다면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가 이미 떠나기로 한 것을 고치려고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그 징후를 보고 존중하고 강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녀의 편안한 밤이 사라지고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로 가득 차서 밤에 휴대폰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녀를 따돌릴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입장을 조정하고 평화를 되찾고 명확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저와 함께 하세요. 이 다음 신호는 당신이 감지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신호. 그녀는 당신의 성공을 무시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과나 자랑스러웠던 일을 공유했는데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거의 반응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켰거나 목표를 달성했거나 심지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도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더 나쁜 경우 그 모든 것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단순히 냉정한 것이 아니라 경고 사격입니다. 여성이 진심으로 당신을 지지할 때 당신의 승리는 그녀를 설레게 합니다. 비록 그녀의 승리가 아니더라도 그녀는 당신과 함께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성공을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깎아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연애 초기에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특히 남성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 모든 여성은 아니더라도 어떤 여성들은 당신의 성장에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성공은 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깨워줍니다. 언제든 떠나더라도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성취를 축소함으로써 불편함을 감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급여 인상이나 승진 소식을 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정말 착하시네요. 또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은근한 원망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실을 모르는 남자 100명의 의견은 아무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여성이 당신의 여정의 진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녀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의 성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작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성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를 상대로 그 성공을 무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규율을 다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그녀가 당신을 응원해 주었죠. 이제 그녀는 당신이 나보다 헬스장에 더 신경 써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업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지지는커녕 비꼬는 말만 듣습니다. 직장인 아내가 감명받았겠군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를 자신의 안전지대에 맞출 때까지 축소시키려는 누군가의 짓입니다. 미묘하지만 당신은 에너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명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여성은 당신의 승리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자신감 없는 여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이 수동적인 공격, 조롱 또는 완전한 무관심으로 변할 때 그녀의 자존감을 고쳐주는 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여자가 눈을 굴리거나 자랑스러운 프로젝트를 공유했을 때 당신의 흥분을 조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그 기분 알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3초면 충분하죠.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의 냉정한 남자는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행동하고 자신이 일어설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곁에 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릴 때 말다툼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사적인 자리에서 박수를 쳐줄 수 없는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당신 곁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끔 당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조용히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아직 이야기해야 할 신호가 하나 더 남았는데 어쩌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10번째 신호, 그녀의 무관심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신호를 알고 싶으신가요? 소리치는 것도 속이는 것도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잃으면 반응도 멈춥니다. 더 이상 질문도 걱정도 관심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라면, 특히 기준과 목표, 가치관을 가진 남자라면 그 침묵이 어떤 비명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적 투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관심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기분, 에너지, 피곤해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지까지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늦게 집에 들어와도 그녀는 움찔하지 않습니다. 당신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알아차리고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합니다. 문제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을 사랑했던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바람 피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차갑고 공허하며 단절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제를 꺼내려고 하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당신이 농담을 하면 그녀는 휴대폰을 스크롤합니다. 당신이 노력하면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금욕주의가 당신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무관심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고칠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반응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관심을 마치 산소처럼 쫓는 것을 멈추세요. 이미 감정적으로 건물을 떠난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넘겨주는 것을 멈추세요. 부정하며 사는 것을 멈추세요. 여성이 진정으로 무관심할 때 그것은 그녀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 옆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여전히 그냥 피곤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고
심지어 잠그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고 꽃을 사주고 사랑해요라고 더 많이 말하고 저녁을 요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력으로는 무관심을 고칠 수 없습니다. 노력은 상대방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중했던 사람한테 점점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조금이라도 그런 기분이 든다면 나도 그랬어 라고 짧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2초면 충분하죠. 하지만 같은 감정을 느끼는 남자들에게는 어쩌면 자신이 미쳤거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줄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이고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을 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묻지 않을 때, 모든 대화가 소통이 아닌 따분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것이 당신의 신호입니다. 간청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냉정한 남자라면 끊임없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의 정신을 위축시키는 곳에 머물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세요. 그리고 걸어갈 때가 되면 고개를 들고 걸어가세요. 침묵은 평화로울 수 있지만 무관심은 하나의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는 크고 분명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알게 되면 고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노력이 서로 만나고 에너지가 교환되고 사랑이 기억되는 관계가 아니라 느껴지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무관심해졌다면 더 애쓰지 마세요. 더 굳건히 서세요. 당신의 힘이 깃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은 단지 그녀의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약한 남자는 반응합니다. 강한 남자는 반성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자신의 집중력,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가치 있는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니 침묵에 휘둘리지 마세요. 무관심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징조를 보세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고통이 아닌 힘으로 걸어가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명료함, 힘 또는 꼭 들어야 할 힘든 진실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런 사고방식을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었다면 감정이 아닌 목적의식으로 살아가는 남성들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 스토익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우리는 쫓지 않고 선택하고 함께 일어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